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강한 바람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13도 선에 머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도 7도가 예상되면서 춥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 전체 해안선을 완전히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울릉도 주민에게는 큰 경사인데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들이 울릉도로 달려가 일주도로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등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 33명과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울릉도에 왔습니다. 이들은 저동 와달리 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해 무려 55년이나 걸린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사동항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럼 울릉공항이 곧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울릉도는 신비의 섬으로서 관광의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전체 44.2km 가운데 39.8km가 2001년 개통됐지만 난공사 구간인 저동에서 북면 천부리까지 4.75km 구간은 2011년 다시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말에 최종 완공됐습니다. 울릉도를 막힘없이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면서 1시간 반이 걸리던 저동에서 천부까지 차로 1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나절 걸리는 행정이 20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울릉도를 찾은 단체장들은 울릉 한마음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 뒤 두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등 도시 재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4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단속에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종이 재질의 봉지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던 과태료를 5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종 위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터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구명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충격이 컸던 만큼 변호인단을 재벌 총수급이라 할 만큼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기광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직 교육장과 교육청 국장, 우동기, 이영우 전 교육감 등 교육계 원로들이 교육감 구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이란 이름의 단체를 출범시켜 강 교육감 선처를 위한 2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금 판결을 받았다.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강은희 교육감을 지키고 대구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교육 지키기 시민연합을 지금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내년도 총선할 때 같이 교육감 선거도 같이 안 하겠나. 2심에서 막 뒤집혀지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습니다. 평소 하면 강령이 쉬운 시대는 이미 5년 한 전부터 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인단도 바뀌었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재판부나 강은희 교육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등 44개 마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 현장 포럼을 운영합니다. 이는 주민이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스스로 마을 자원과 역량을 진단하고 발전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현장 포럼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2013년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원전 분야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전기업 지원센터가 발표한 원전기업 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96개 기업 중 44%인 42개사는 지난해 원전 분야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35%인 34개사는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가동원전 유지보수 등에 따른 것이고 창원을 중심으로 주기기 공급 협력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경상도 사람 하면 목소리가 크고 또 화도 잘 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은 전국에서 대구 시민에게 가장 적게 발견되는 증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대구 시민은 100명 중 23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4명 정도 적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구 군별로는 서구가 가장 적고 중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100명 중 3명 정도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역시 서구민이 가장 적었고 달성 군민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시작했던 지난 2008년에만 해도 대구 시민들이 느꼈던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2010년 초반부터 전국 평균을 밑돌더니 지난해에는 전국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대구 사람들이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지 우울감 경험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환경에 익숙해서 그렇게 답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숨기거나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은 파란불로 해석됩니다.
본인의 마음이 조금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또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8개 구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으니까.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을 알고 있다고 답한 대구 시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6.4%, 9%포인트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도다리와 멍게를 선정했습니다. 도다리는 3월에서 4월에 가장 많이 잡히고 맛도 좋아 봄을 대표하는 생선이고 우렁생이는 해삼,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힙니다. 해수부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도다리 멍게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우체국 쇼핑몰과 인터넷, 수산시장에서도 4월 한 달간 시중보다 20% 싸게 판매합니다. 4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사로징어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 사로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해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북은 1894년 첫 의병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경북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 임청각의 전기를 끊기 위해 마당에 철기를 냈지만 화가는 임청각 하늘 위로 지지 않는 철사 달을 띄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한 경주 최부자댁 최준 선생의 생가는 의로운 정신을 기리듯 펜으로 정성스레 그려집니다. 경북 3.1운동의 불씨가 된 포항 대전리와 경주 제1교회, 울진의 매화시장과 흥부시장 등 100년 전 만세 현장도 화폭에 담겼습니다.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전시에 참여한 40명의 경북 지역 작가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좁은 골목을 헤매며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화폭에 옮기고 독립운동의 혼이 배어있는 현장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층여제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일제 심장부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열사와 청도 3.1운동 동지화 등 지역 독립운동가들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어린이 특별전 에코 아이코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4층 어린이 갤러리에서 개막하고 포항문화예술동호회 연합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영덕군은 경북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공고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경상북도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했고 군수 선거 공약으로 희망복지기금 50억 원 조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6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이며 지원 규모는 2,200가구에 배관을 금속으로 교체하고 1,800여 가구에 가스안전 차단기인 타이머콕을 설치합니다. 경주시는 수혜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전 조사를 마쳤고 다음 달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일본 된장 등 16개 품목에 대해 방사능 영향을 분석한 결과 허용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습니다. 또 경주 지역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3중 수소 분석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첫날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13도 선에 머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도 7도가 예상되면서 춥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